롤스락 유튜브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25개 의학용어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지금 이 영상은 그 25가지 영상을 학습하는 공부 방법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영상을 본 다음에 학습을 하시면 100%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먼저 왼쪽에 적힌 글자를 좀 보시면요. 해부 생리학을 배우는 모든 간호대학 그리고 보건계열 의학용어 필수학과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간호학과는 당연하고요. 물치, 작시, 방사, 인병, 응급구조, 의료재활, 스포츠의학, 운동, 처방, 생명과학, 의공학, 식품영양 12군데 학과에서 해부 생리학을 배우는데 거기 들어가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의학용어와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거기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수업은 의학용어, 해부 생리학을 같이 배우면서 의학용어 필수적인 것을 배우는 그런 식으로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외적으로는 이제 치위생, 치기공 같은 경우는 이 강의는 맞지 않습니다. 취지 자체가 국소적인 구강 해부학을 딥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11가지 계통 전체를 다루는 제 강의하고 맞지 않고요. 이 나머지 12군데 학과는 정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오른쪽에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교육학 석사로 중등종교사 취득한 다음에 학원 및 학교에서 학생들을 15년 정도 지도를 했어요. 영어학 전공하기도 했고 현재는 놀랍게도 간호학과 만학도로 재학 중입니다. 입학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2의 인상을 설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급 사회복지사로 활동을 하기도 했고요. 지금 유튜브에도 이제 1급 사회복지사 강의도 올려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의학용어 어려웠던 이유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생소하다. 저도 영어학 전공했지만 의학용어는 영어가 아니에요. 그리스 라틴어 복합어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잘 볼 수 없었던 의료인끼리만 사용하는 그런 용어가 되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르치는 일부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교재가 체계가 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원어 그러니까 의학용어 쓰고요. 그 다음에 구용어 한자 중심의 구용어를 수십 년간 써왔거든요. 한글 중심의 신용어가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6판까지 개정이 됐는데 원어와 신용어, 구용어를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 이런 경우가 이제 체계가 좀 없다고 보고요. 국시 시험은 원어와 신용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세 번째, 발음 문제가 있어요. 콩글리시 자체도 문제입니다만 가르치는 분에 따라서 A 교수님, B 교수님 발음이 다른 경우도 있고요. 같은 의학용어임에도 불구하고 A 병원에서 쓰는 의학용어 발음, B 병원에서 쓰는 의학용어 발음이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학습자 입장에서는 더 혼란스러운 거죠. 네 번째, 분량이 많다. 제가 이 유튜브 영상 강의를 제작하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의학용어 책은 싹 다 훑어봤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통 한 4,000에서 5,000, 많은 거는 6,000 단어를 넘어가던데 많은 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 의학용어는 입문과정에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너무 고난도 의학용어까지 배우면 의욕이 좌절이 된다. 그런 저는 교육학적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의학용어 필수편을 지금 보고 계신 거고요. 심화, 임상, 실무 이렇게 해서 해분화시켜 놨습니다.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빠진 부분이 있어요. 기존 대학교 강의에서는 시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11가지 계통을 다 강의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제 지인을 통해서 다른 간호보건대학 관련한 의학용어 쪽지시험 같은 거를 입수를 해서 자료를 봤더니 역시나 우리 학교뿐 아니라 면역 계통이라던가 생식 계통 등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다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 시수가 16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중간고사도 치고 기말도 치고 하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더 어려움을 느끼는 거죠. 저는 의학용어 영상 제작한 5가지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저 스스로가 간호대학에서 의학용어 수업을 들었는데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분량은 너무 많죠.
빠진 부분이 있지만은 분량이 적은 건 아닙니다. 강의 시간에. 왜냐하면 교수님들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의학용 1시간에 많은 것을 전달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지금 인체 해부 생리학에 대한 기초도 없이 배우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배우는 과정인데 너무 많은 의학용어를 배우다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외워야 할 단어가 뭐 한 수업당 250개에서 뭐 300개 훌쩍 넘어가고, 그럼 곱하기 15주 16자면 몇 개인가요? 상당히 많죠. 그래서 두 번째, 너무 많은 양을 한 과목에 때려 넣었기 때문에 이 한 과목 안에 뭐 해부생리학, 병리학, 뭐 건강사정, 뭐 각 전공 과목에 배우는 의학용어를 다 때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열정은 이해를 하지만 저 같은 만학도나 아니면 의학용어를 처음 접하는 분들한테는 적합하지 않다, 어렵다. 그래서 제가 15년째 교강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생각을 해서 직접 영상을 찍었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저는 뭐 본업도 있고 간호대학 다니면서 시간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영상을 찍었냐? 의학용어 수업을 들었던, 그리고 제가 좌절을 느꼈던 그 학기 공부 전체를 포기를 하고 이 영상 제작에만 몰두를 했습니다. 학기 전체니까 6개월 플러스 방학 포함해서 8개월 정도를 이 영상을 촬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촬영하고 저는 강의가 매끄럽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한테도 권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엄격하게 영상을 갈아엎었습니다. 몇 번이나 찍고 제 마음에 안 들으면 또 다시 갈아엎고 또 다시 들어보고 새로운 게 나오면 또 업데이트하고, 그래서 나온 제 나름대로는 뭐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저와 같은 만학도라던가 의학용어를 처음 배우는 왕기초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3학년, 4학년 같은 경우는 이 의학용어가 상당히 쉬운 부분들만 담고 있어요. 필수적인 내용들만 있으니까 복습 개념에서 듣는 거는 추천을 드리지만 본격적으로 학습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많이 있다. 이런 분들은 추후에 출시될 심화편, 임상편, 실무편 등을 공부하시면 되고, 간호학과 말고 물치, 작치 이런 다른 학과에서는 3학년, 4학년 상관없이 인체해부학을 배우면 다 같이 공부해도 충분하다. 여기에다가 이제 물치, 작치 같은 경우는 신경계라던가 근골격계 딥하게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방사 인병 마찬가지입니다. 뭐 인병 같은 경우는 혈액 파트 의학용어를 딥하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12가지 학과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의학용어를 총망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슬라이드. 지금 보시는 거는 유튜브로 들어오셨으면 널스락 의학용어 특징 무료입니다. 무료로 풀었고요. 원래 이 강의가 이제 유료 강의였는데 무료로 이번 달에 풀었어요. 자, 특징 5가지. 첫 번째, 해부생리학, 인체의 구조와 기능이라 그러죠. 인국이 과목과 함께 설명을 해야 의학용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의학용어 한글 뜻 이렇게 설명하고 짧게 넘어가는 게 좋은가, 아니면 해부생리학의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의학용어를 설명하는 부분이 더 좋은가 고민을 엄청 했는데 결국 정답은 후자였습니다. 해부생리학 과목, 인체에 필요한 과목, 그리고 그 위치, 3차원적인 위치까지 파악하고, 또는 어쩔 때는 생리학적인 기전을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서 핵심적인 의학용어를 설명을 하면 거기에 필요하면 습득이 확실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공부와도 연관이 되고 실무에 나가서도 도움이 되고 해서 번거롭고 어려운,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필수적인 것만 이해하기 쉽게 딱 1250까지만 추렸습니다. 각 계통별로 50개씩 데이 1씩에서 25일에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세 번째, 콩글리시 발음 아닙니다. 정확한 미국 영어 발음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공부를 했어요. 네이버 영어 사전 같은 경우는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어쩔 때는 미국 발음, 어쩔 때는 영국 발음, 각 사전에서 따오기 때문에 발음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발음 기호는 틀린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정통 미국 발음 Merriam-Webster 딕셔너리를 기준으로 해서 발음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고시는 원어 신용어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용어가 아니라 신용어가 나온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구용어가 그러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죠. 현재 병원 실무에서는 구용어를 많이 쓰고
교수님들도 이제 입에 익었기 때문에 구용어까지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어, 신용어, 구용어. 하지만 순서를 이렇게 나열을 한 거죠. 제일 앞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신용어 먼저 외우시고요. 여력이 되면 구용어까지 외우시는 순서대로 배정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고퀄리티 영상 제가 몇 번이나 재촬영하고 갈아엎고 한 이 영상을 무료로 이번 달부터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으시면 무료 강의만 들으셔도 충분히 학습하시는데 빠진 게 없다 이렇게 장담을 드리고요. 아랫부분에 의학영어 챌린지 유료 버전입니다. 유료 결제하시면은 추가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죠. 유료니까 당연히 무료의 5가지 특징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고요. 강의 영상은 똑같습니다만 추가되는 부분이 있죠. 첫 번째, 의학용어 1250개의 PDF 파일을 제공합니다. 하나하나 제가 직접 타이핑한 그런 파일들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발음 기호까지 타이핑했다는 거. 발음 기호는 부정확한 네이버 발음 사전이 아니라 정통 미국 영어인 메리엄 웹스터 사전을 참고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메리엄 웹스터 사전이 정확한 발음이지만 문제가 뭐냐? 발음 기호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PA 발음이 아니죠. 국제 발음 표준 기호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그 국제 발음 기호로 변환을 해서 타이핑 쳐서 정리를 한 파일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결제를 했더라도 본인만 보셔야지 배포하시면 안 됩니다. 결제하시면 이 파일을 통해서 본인 공부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매일매일 50개씩 영상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인증을 하고 공부한 곳이 확인이 되면 5분에 50개 mp3 파일을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공해 드릴게요. 이건 뭐냐? 의학용어 원어를 먼저 한번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한글 뜻을 2번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듣기만 해도 자동적으로 복습이 되도록 5분 만에 복습이 되도록, 직접 해보니까 지하철 타고 다니는 학생분들, 그리고 자차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그리고 설거지 하시는 분들, 그런 동안의 기간을 활용해서 전날 공부했던 의학용 50개를 5분 만에 이 복습이 가능해요. 듣기만 들으면 복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제공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휴대폰 앱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휴대폰 앱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정말 암기에 최적화된 그런 앱입니다. 네 번째는 메일 인증을 통해서 완주까지 제가 멱살 잡고 끌어드립니다. 다섯 번째, 카톡 질문 상담 답변 이런 걸 받고 있고요. 자, 보는 방법을 설명 좀 드릴게요. 유튜브에서 널설하기라고 치시면은요,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이번에 내신경 12쌍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동영상, 쇼츠, 재생 목록, 게시물 이렇게 보이죠.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도 제가 강의에 올린 게 있는데 필요하신 분 보시고요. 우리는 의학용어 보러 왔죠. 클릭해 보시면 오른쪽에 목차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쭉 내려보시면 데이 1이 있죠. 데이 1부터 순서대로 공부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의학용어 구성에서부터 인체 구조, 그리고 근골격계 이렇게 순서대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총 데이 25까지 되어 있죠. 자, 이번에는 결제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카톡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의견을 주고받고, 그 다음에 복습 mp3 파일 여기 보이시나요? 복습 듣기, 5분 복습, 5분 동안에 50개를 복습할 수 있는 이런 복습 파일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챌린지 참가하시는 분들은 1일차부터 25일차까지 데이 1씩 하나하나 도장 깨기 하듯이 공부를 하시면 26일차 성취표 전달해 드리고 마무리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에요. 토익 강좌도 있고 영어 강좌 수백 가지 강의가 있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의학용어 챌린지 제가 입점이 되어 있죠. 여기서 강의를 합니다. NTV 307 카톡 친구 추천하면은 이 반값에 25,000원에 들을 수 있다는 점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의학용어가 어려웠던 이유, 그리고 제가 답답해서 직접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취지까지 설명을 듣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공부하는 순서, 아까 유튜브 보여드렸죠.
데이 1부터 순차적으로 공부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피드백은 유튜브 영상은 제가 댓글을 다 막아놨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대신 블로그로 들어오셔서 댓글을 다시면 제가 반드시 답변을 정성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